정부와 검경이 지난주 전세 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피해 규모와 공인중개사들의 가담 실태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부천 소사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수도관에서 석 달째 녹물이 멈추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에 조속한 노선 확정과 예타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의 지화화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와 검경이 지난주 전세 사기 특별 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세 보증금 피해 규모와 공인중개사들의 가담 실태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보다 부평구의 피해가 더 컸고 서울 양천구와 경기 부천시도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검경 특별 단속에서 드러난 수도권 지역 전세 사기 거래는 1,322건, 보증금 피해 규모는 모두 2,445억 원입니다.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 원, 인천 부평구가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 부평구는 미추홀구보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적지만 전세 보증금 피해 금액이 미추홀구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양천구에서는 167억 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고 인천 부평구와 인접한 부천에서도 64억 원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20대와 30대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30대가 36%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각각 19%와 15%를 차지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영끌 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겁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빌라와 오피스텔이 80% 이상입니다. 전세가 비교 정보가 부족한 부동산 물건을 사기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전세 사기 의심자들 중 42.7%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임대인은 27.2%, 건축주도 16.6%를 차지해 전세 사기 대부분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들이 짜고 벌인 행각임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와 검경이 단속한 전세 사기 피해 거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거래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1년 전세 계약들 중 상당수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발생할 전세 사기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윤관석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를 받았고 이성만 의원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를 받아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심을 이기려는 정치는 철퇴가 답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은 결국 머리수만 믿고 민심을 걷어차버린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당국에는 철저한 조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천 소사 지역의 일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두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관할 지자체인 부천시에서는 수개월째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25 이정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천의 한 아파트. 집안 곳곳에 설치해 놓은 수도 필터가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욕실부터 주방 싱크대, 세탁기까지 불과 사흘 전 갈아놓은 필터. 최근 들어 변색이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5개월 정도는 그래도 꾸준하게 썼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변색이 심하다 그래서 바꾸니까 저렇게 급격하게 좀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습기 같은 걸 쓸 때 물을 받아서 쓰는데 이제 계속 물을 받다 보면 그 안에 이제 녹 같은 그 고형분 같은 게 막 떠 있는 것들도 종종 있죠. 주민들이 모인 익명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수도 필터가 단기간에 누렇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좀 심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 정도부터 저희도 이제 필터가 급격히 변하는 걸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단톡방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이제 이게 내용이 공유가 됐고,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지역 이 근처 동네까지도 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인근의 다른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물 현상은 비교적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3,700세대 급기야 아파트 차원에서 채수를 하거나 세대별로 오염된 필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채소할 거고, 그다음에 세대에서 반납한 그 필터, 오염 원인이 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녹물 현상이 나타난 지 석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부천시는 최근 잇따라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일시적으로 녹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만의 문제라고 단정짓기에는 입주 20년이 지난 아파트도 같은 상황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공급하는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천시는 필터 문제 등 추가적인 원인 찾기에 나섰지만 파악이 늦어지면서 장기간 주민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9일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국토교통부 간담회에 참석해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 등 김포시 현안 과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철도 교통 확충을 통한 출퇴근 안전 확보와 미래 모빌리티 육성, UAM 실증 및 산업 확충, 차별 없는 도로망, 도시 재생 사업 등입니다. 특히 김 시장은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김포 골드라인 증차와 버스 수송에 대한 예산 지원,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의 조속한 노선 확정과 예타 면제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포 양촌 산단부터 인천 검단 오류역까지 연결하는 김포 골드밸리 철도 연장을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옛 경인고속도로인 인천대로의 지하화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5,05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인천대로의 왕복 4차로는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해 심각한 교통정체 개선 등 지하도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지하도로 건설 공사 발주를 위한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7년입니다. 시는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인천대로의 혼잡 구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서울과 인천 곳곳에서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지역들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약 1년 반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하정민 개건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인천 지역의 아파트값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오른 지역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둔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락폭이 점점 둔화가 돼서 상승세로 돌아선 지역도 있고요. 지금 72주 만에 이제 하락세가 멈추고 이제 오름순으로 돌아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이제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연수구 송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부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 시세가 기존에 마이너스 P 정도에 거래됐던 것도 점차 회복세를 좀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천의 다른 지역들도 좀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하락폭이 줄어들거나 하락이 멈춘 지역이 있다면 상승에 대한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게 상승 기조로 완전히 돌아서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계양구라든지 이제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월과 이제 4월 달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봤을 때 이제 미분양률이 한 1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아직 대기 물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가격을 밀어내는 힘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지역에서 그래도 눈에 띄게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고 또 눈에 띄게 지금 마이너스 P 매물이라든지 그 분양률이 조금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가격은 하반기까지는 조금 보합세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상승기에 좀 들어가는 것은 올 하반기 이후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전세 사기와 역전세 상황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세 제도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전세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봤을 때 올 7월을 기점으로 임대차 3법에 그 전세 매물이 종료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에서도 사실상은 거의 이제 폐지고 소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의 주거 사다리상 그리고 주택 구조상 전세가 사라질 수는 없고요. 역전세난이 조금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지금 주담대 금리,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주담대 금리가 3%대까지도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올해 이제 실제로 전세 만기라든지 아니면 새로 전세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최대한 좀 미루셨다가 올 하반기 때 그 전세 매물이 조금 많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한 번 더 출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때를 좀 노려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대 부동산학과 하정민 개건교수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부천 오정동에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부천 사무소를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현안을 파악하는 등 내년 총선을 준비할 전망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자 출신인 유정주 의원은 부천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꽃다지를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지역은 현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인천 지역 29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부터 일제히 개장합니다. 우선 을왕리를 비롯한 5개 해수욕장이 7월 1일에 개장하는데요. 이어 영흥도 십리포와 장경리 해수욕장, 덕적도의 서포리 해수욕장, 백령도 사곳해변, 연평도 구리동 해변, 자월도 작은 풀안 해변 등 옹진군에 있는 해수욕장도 다음 달 7일과 8일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개장할 해수욕장에는 경찰서와 소방서, 해경으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며 안전감시탑과 인명구조함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시로 선정돼 국도비 등 사업비 15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의 기본 생활 수준 보장과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 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김포시는 이번 공모에 사람과 공간을 엮는 활력 마을 만들기를 비전으로 안전한 마을, 살고 싶은 마을, 어울림이 있는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총 17억 9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응모했는데요. 사업 대상지는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27-1번지 일대 38,554.9제곱미터입니다. 해당 지역은 30년 이상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주택, 빈집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주민 복지 편의시설이 경로당 한 곳으로 생활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